싱그러운 5월 첫째 주 주간 부가 뉴타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5월 첫째 주 부간 2구역, 3구역을 정리를 해드리면 부간 2구역, 3구역 둘 다 몇 건이 이제 거래가 되었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금리성 매물들이 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부간 2구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오른 상태로 거래가 되었고, 반대로 부간 3구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내린 상태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부간 2구역 같은 경우는 5월 첫째 주에 두 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빌라 매물입니다. 빌라 매물이고 평가 금액이 2억 5,300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6억 9,500, 그 다음에 매매가 9억 4,800, 보증금 2억에 들어서 7억 4,800에 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6억 5,500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7억대 중반에 나왔다가 계속 이제 조정이 돼서 6억 9,500에 결국 이제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물도 이제 금맥성 매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독 매물이 하나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 매물 역시 이제 감정가액이 2억 1천,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6억 8천이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가 8억 8,390에 보증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금이 8억 8,390이 됐는데, 이 매물 같은 경우도 이 매물도 이제 금배성 매물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 매물은 6월 말 잔금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6억 8천에 이제 거래가 됐고요. 특이한 점은 임대 보증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이 간혹 있는데, 왜냐면은 집이 낡아서 그 임대에 놓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임대를 안 넣고 그런 매매가 되는, 수리를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임대는 빼고 전세나 월세는 빼고 그냥 매매가 된 그런 특징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가액하고 초기 투자금이 동일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부가연 3구역을 보겠습니다. 부가연 3구역은 한 건이 이제 거래가 됐는데요. 빌라 매물이고요. 감정평가액이 2억 600,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5억 7천, 매매가액은 7억 7,600, 보증금은 2억, 그 다음에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5억 7,6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매성 매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5억 7천만 원은 지금 현재 부가연 상구에서 거래된 매물 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 부가연 2구역 3구역 거래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부가연 2구역 조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가연 2구역 같은 경우는 2020년 정기총회를 하기로 했는데요. 2020년 5월 23일 날 토요일,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장소는 구세군 빌딩 아트홀 해서 2020년 정기총회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정기총회 책자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정기총회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안건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1호에서 9호까지 이제 안건이 이제 그 상정이 될 거고요. 근데 사실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연 2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올 초에 촉진계 변경안이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지금 결정고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그런 무게감이 있는 안건들은 눈에 띄지 않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가끔 이제 손님들이 좀 문의가 오는 내용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9호 안건을 보시면 감정평가 업체 선정 및 계약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보시고 감정평가를 왜 선정하지? 그러면 뭐 재관평을 하나?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조합에 알아본 결과로는 재관평은 아니고요. 재관평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관리 처분하면 청산자들이 생길 거고 그분들에 대한 이제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할 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이제 청산 금액을 산정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조합원 현금 출자금에 대한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해서 이런 감정평가 업체가 필요하다고 이제 들었는데, 요 제가 두 번째 말한 뭐 법인세 과표 산정에 대한 내용들은 저도 이제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청산자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출자금에 대한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 이런 내용들로 평가 업체를 이제 선정하고 계약을 한다고 조합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재평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난 5월 6일 공공재개발이라는 정책을 또 내놨는데요. SH, LH를 사업 시행자로 해서 공공임대 비율을 늘려주면 대신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한다든가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부가현 2구역, 3구역에 적용을 해보면 이미 부가현 2구역, 3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애초로 돌아와서 SH, LH를 사업 시행자로 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은 이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보는데, 문제는 이제 임대 비율에 대한 문제거든요.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촉진계획 변경안이 이제 결정고시를 기다리는 상황이라 이미 그 임대 비율에 대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임대 비율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임대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걸 갖고 이제 계속 협상이 왔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요. 제가 부가현 2구역 조합에 확인해 보니까 애초에는 15%였는데 결국 이제 2% 늘어나 17%로 이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현 2구역은 다시 지금 상황에서 다시 그 임대 비율에 대한 논의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촉진계 변경안이 접수가 된 상태라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5월 6일 이런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가현 3구역도 이제 임대 비율에 대한 논의에 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현 3구역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제 임대 비율을 15% 하겠다고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 임대 비율 30% 늘려라, 이런 식의 요구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가현 2구역과 마찬가지로 저 15%에서 아무래도 15% 그대로 고수하기 힘들 것 같고, 몇 프로 더 이제 그 임대 비율을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서울시와 협의를 거칠 거라 보는데요. 부가현 3구역 조합장님이 워낙 유능하신 분이라 부가현 2구역과 마찬가지로 좀 슬기롭게 잘 헤쳐가리라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싱그러운 5월 첫째 주 주간 부가현 뉴스를 마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